수업 방법 유형의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업 방법. 여기에서는요, 수업 방법, 우리 앞서서 얘기했던 굉장히 많은 수업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 이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의법으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그 수업 방법을 각각의 성격, 장점, 단점, 이것을 보여주는 걸로 쭉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씩 짚고 대신 슬라이드는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강의법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언어를 통한 설명, 해설로 학생들을 이해시켜 나가는 교수 방법이에요. 가장 흔히 우리가 쓰는 방법이죠. 장점으로는 다량의 사실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많은 학생들에게 동시에 짧은 시간에 교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새로운 단원 도입에 효과적이고요. 학습 보조 자료를 적절히 제시하면 학생들의 동기유발도 가능해요. 그리고 난해한 문제를 평이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당연히 학습자의 활동 기회를 제약한다는 거죠. 개인차를 고려한 학습이 곤란하고요. 또 지식 위주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개념이 좀 어려운 것, 새로운 학문 이런 경우에는 강의법을 우선 많이 써서 우리 학습자 이해를 먼저 올리는 일도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법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답법 있죠.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학습 활동을 이야기하겠죠. 학습할 문제를 명백히 밝혀주기 때문에 초점이 분명한 학습 활동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교사와 학생 간의 의사소통도 잘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교사 중심으로 갈 우려도 있고요. 또 우수한 학생이 중심이 돼서 그 밖의 학생들은 흥미를 잃기도 쉬운 그런 단점들이 있죠. 그리고 사고의 통일이라든지 연속성 이런 거를 또 방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수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강의도 하고 또 질문하고 대답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면 그거는 필요하겠죠. 토의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범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또 경험하셨던 사항들이에요. 분단이나 공동학습의 성격을 띈 학습 형태면서 토의 집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토의법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영역에 대해서 예컨대 기술적이고 신체적인 학습 영역을 다루고자 할 때는 또 시범도 보이겠죠. 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탐구법이 있어요. 어떤 문제의 해결이나 주제의 학습을 위해서 교사가 학생들의 능동적인 탐구 행위를 촉진시키는 그런 방법이에요. 실제 현상이라든지 사례를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또 지식 구조를 파악하고요. 또 주어진 사실에서 새로운 법칙을 파악해내는 추론 과정 이런 거를 길러주는 장점을 여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습자의 기본 학습 이해도가 있어야만 가능해요. 그리고 탐구 방법의 사전 훈련이 또 필요하죠. 자율적인 학습 능력이 결여, 또 학생 무관심 이런 것들이 좀 초래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점도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지식이 좀 충분히 있고 뭔가 새롭게 도전해서 간다라고 할 적에는 이런 방법들을 또 사용하죠. 문제 해결 학습.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식과 기능과 태도,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획득하도록 하는 학습 방법이 있죠.
창의력을 키운다라고 할 때 우리가 문제 해결 학습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면 장점으로 학습자의 자발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실생활 문제와 직결된 문제를 학습 소재로 해서 학습자의 구체적인 행동,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게 하죠. 민주적인 생활 태도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아주 치명적인 단점은 충실하게 기초 학력을 기를 수가 없어요. 교과의 체계적인 학습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학습 방향의 일관성을 잃어버릴 우려도 있고요. 또 발전하는 학문의 성과를 조속히 학습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업 방법의 형태를 비교해 보면 강의법도 필요하고 또 토론도 필요하고 문제 해결도 필요하고 이것이 다 적절히 필요할 때 그 상황에 맞춰서 이루어져야지 어느 하나로 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구안법 있습니다. 프로젝트 메소드. 학생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외부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형상화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계획을 세워서 수행하는 학습 활동이에요. 좋은 점은 동기 유발을 유발할 수 있고요. 주체성, 책임감 훈련이 가능해요. 학교 생활, 실제 생활을 결부시킬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요. 능력이 부족한 학생은 시간이나 노력을 낭비하게 될 우려가 있고요. 자료를 많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얻기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학생의 수준, 그들의 어떤 출발점 행동에서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이 방법들을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겠죠. 역할놀이법. 사회성이라든지 민주적 태도, 기능, 이러한 것들을 기르고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혹은 도덕적인 심성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이에요. 장점으로는 학습자의 감정, 태도, 가치, 지각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고요. 문제 해결 기능, 태도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어요. 교과 내용을 여러 가지로 탐색할 수도 있고 사회적 규범을 가르치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 단점을 보면 역할놀이 구성 준비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역할의 고정이 새로운 사고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전체 학급 구성원이 다 참여한다는 것이 동시에 다 참여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단점도 있죠. 모의 수업 게임. 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잠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아는 내용이죠. 프로그램 학습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학습은 자극 반응 관계에서 학습자의 경험을 계획해서 계열화 시킬 수 있고요. 또 프로그램에 쓰인 문제를 풀어가면서 단원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개별화 수업이 가능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인데 단점으로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 또 우리 교수 티칭 머신이요. 교수 기자재 그런 구입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거꾸로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시작된 교육 방법인데요. 일종의 블렌디드 러닝이에요. 사전에 교사가 수업 자료들을 배포해요. 그럼 학생들이 이것을 집에서 미리 공부하죠. 그리고 와서 교실에 와서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고 문제풀이를 하는 겁니다. 교사가 추가적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 일부 대학에서 이걸 실제로 해보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의 여러 가지 수업 형태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수업 방법의 형태를 보셨죠. 하이만은 교수 방법의 선정 기준을 몇 가지 이야기했어요. 우선은요, 교사의 능력과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 흥미, 이런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요, 학습자의 능력에 적합한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기초 능력이 많이 부족한 아동들, 어린이들을 수업을 해야 해요. 그러면 그 경우에 문제 해결 학습, 탐구 학습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학습자의 능력에서 기본적인 지식, 능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강의식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탐구, 문제 해결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한테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의 능력에 적합한 것으로 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교수 목표와 관련이 있는 것. 수업 상황 중 시간과 장소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점. 학습자의 흥미, 경험에 적합한 것. 학습자와 교과 내용과의 관계에 적합한 것. 학습자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학습 양식을 갖고 있다 그랬죠. 학습자의 학습 양식에 일치된 것. 그래서 이 교수 방법이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비추어 거기에 맞는 것을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수업, 또 성공적인 수업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 방법의 선정 기준 꼼꼼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